안녕하세요. 수술하지 않는 정형외과 의사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진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형외과 의사니까 정형외과 의사의 진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단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중인데요. 지난번에 병력 청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진찰 차례입니다. 일반적인 진찰은 시진, 청진, 촉진, 타진 보통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로 이제 내과에 관계된 것인데요. 사실 의학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과로 나뉜 게 아니고 하나의 의학만 존재했었겠죠. 그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처음에 보는 것, 그 다음에 청진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귀로 청진기로 듣는 그런 청진, 그 다음에 이제 촉진, 타진. 타진이라는 것은 이제 손으로 이렇게 두드려서 뭐 배에 무슨 가스가 찼는지 뭐 또 간의 크기가 어떤지 이런 걸 보는 어떤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청 촉타, 시진 청진 촉진 타진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진찰 방법이라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형외과에서는 이제 청진이라든지 아니면 청인진이라든지 타진 같은 경우에 잘 하지 않는,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잘 하지 않고 대개는 시진, 촉진 이 두 가지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시진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진찰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서 이제 진찰하는 것인데 처음에 이제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부터 사실은 시진이 시작되죠. 떻게 걷는지 이제 뭐 혹시 절면서 들어온다면 어떻게 저는지, 그다음에 몸이 구부정한지, 뭐 의자 앉을 때 모습 편하게 앉는지 또는 아주 불편한 모습을 보이는지, 몸이 뭐 대칭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진료실에 들어오면서도 계속해서 시진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대에 누워서 또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일단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몸의 대칭, 뭐 여러 가지 뭐 애들 피부에 뭐가 문제가 있다면 피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의사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보지 않고서는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일단 보아야 보는 것으로 눈으로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이제 정형외과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이제 관찰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게 되니까 사실은 관찰하 이제 비의료인 전문적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있는 눈으로 보아서 알아내는 능력이 상당히 이제 더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계속 좌우를 비교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계속 전문적으로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그냥 정말로 슬쩍만 봐도 아 이게 부었다, 아주 미세하게 부었다 안 부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이 좀 부었네요, 뭐 왼쪽 무릎이 좀 부었네요 하면 안 부었는데요 라고 말을 하시거든요. 자기는 이제 부었는 걸 잘 모르시는 거죠. 근데 제가 보면은 부었어요 하면서 이제 나란히 대 가지고 대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었는 게 눈에 잘 보인단 말이죠. 심지어는 이제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옷을 입고 있는데도 부었는 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옷이 이제 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말고 몸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경우, 요즘에는 이제 바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달라붙는 옷을 또 많이들 입으시니까 그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데서도 차이가 딱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반복적인 훈련, 하루에도 수십 명씩 계속해서 이제 관찰을 하는 것을 뭐 10년 이상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좌우를 비교하고 물론 이게 부은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보죠. 다른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의사의 눈으로 보아서 무엇인가 어떤 진단에 있어서 필요한 단서를 찾아내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또 때로 얻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촉진하는 것은 이제 만져서 손으로 만져서 이제 하는 건데 꼭 만진다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움직여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압통이라는 건데 다음에 언제 이거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압통은 이제 눌러서 아프다는 겁니다. 눌러서 아픈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안 좋다 하셨을 때 무릎이 아프다고 오셨을 때 무릎의 여기저기를 이제 눌러 보거든요. 눌러 보고 어디가 아픈지를 보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그 아픔 조직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아프다면 이것은 근육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 인대 문제 또는 힘줄의 문제 아니면 뭐 관절면, 관절의 연골이라든지 그런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 아니면 관절의 전반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압통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쉽게 구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눌러서 아픈 부위를 찾는 게 아주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그런 촉진에 있어서의 어떤 단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짧아져 있지는 않는지 또는 늘어나져 있지는 않는지 근육의 힘은 어떤지 근육의 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또 손으로 만져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의 운동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는지 관절이 느슨하지는 않는지 관절을 움직일 때 통증이 있는지 관절을 움직일 때 무슨 소리가 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관절을 움직여 가면서 이렇게 또 느끼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죠.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도 보고 만져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찰을 하는 것이 정형외과 의사들이 주로 하는 진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진찰과 특별한 진찰, 이건 뭐 좀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예를 들면 무릎이 아프면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무릎 관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 무릎이 아플 때 자, 먼저 이렇게 무릎을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움직여보고 이런 일반적인 진찰이죠. 그런데 이제 의심이 되는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이런 진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맥머레이 검사, 좀 어려운 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검사, 맥머레이 테스트 이런 테스트는요, 그 반월판 연골이 손상이 되었는지를 저희들이 검사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이제 정형외과적인 특별한 진찰 방법이죠.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일반 의사들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정형외과 의사들이 하는 검사입니다. 물론 뭐 정형외과 의사 아니라도 당연히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검사이긴 하지만 정형외과적인 검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맥머레이 테스트를 해서 맥머레이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반월판 연골 손상이 의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검사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검사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일은 없지 싶은데 하여튼 이런 검사들이 있다. 진찰 방법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진찰에도 어떤 부분, 국소적인 문제를 하는 경우에 전체적인 진찰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처럼 이제 무릎이 아프다 오셨을 때 이 무릎을 진찰하는 것은 국소적인 문제겠죠. 그런데 무릎 말고 그러면 허리나 목이나 그런 건 어떤 사람이 무릎이 나는 왼쪽 무릎이 아파요 라고 왔을 때 왼쪽 무릎을 국소적으로 검사하는데 때로는 이 무릎의 문제가 예를 들면 허리나 아니면 어떤 상체의 어떤 불균형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오지 않을까 또는 허리의 어떤 국소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서 통증이 느껴지는 건 아닐까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위가 아니고 다른 부위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그런 문제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 또는 국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분이 자기가 호소하지 않지만 또 동시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없이도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진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인 진찰을 또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국소적인 진찰을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국소적인 진찰만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진찰을 같이 하면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리닝이라고 하거든요. 스크리닝. 그러니까 어떤 쭉 한번 훑어보는 거죠. 아주 빠른 속도로 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번 쭉 한번 훑어보는 거죠. 그래서 정형외과적으로 다른 어떤 문제는 있지 않나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것이 관계없이 있든지 아니면 이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스크리닝으로 전체적인 검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소적으로 진찰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짧게 이제 이렇게 영상을 마칠 텐데요.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찰을 하려면 환자분의 복장이 편해야 됩니다. 제일 난감할 때가, 예를 들면 이제 치마를 입고 오시는 경우에, 정형외과 진찰할 때는 치마 입고 오시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리를 이렇게, 물론 나는 손목이 아파해서 손목만 보면은 또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대개 전체적 진찰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러면 이제 치마 입고 오시면 다리 진찰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고 오셔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타이트한 옷이나 치마나 뭐 이런 것들 입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진찰 받기 편한 옷으로 갈아입도록 그렇게 옷이 준비되어서 탈의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시긴 합니다만, 환자들이 많이 밀리고 시간이 많이 없을 때는 이런 과정을 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생략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마를 입었는데 갈아입고 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바로 그냥 약식으로 진찰을 하게 되는 거죠. 침대에 안 눕고 의자에 앉아서 진찰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약식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병원에 오실 때, 내가 오늘 병원에 처음 가는데 내가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싶다, 난 진찰을 꼼꼼히 받고 싶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치마를 입으시면 안에 뭐 속바지를 입으시든지, 아니면 뭐 너무 타이트한 청바지 이런 것보다는 좀 잘 늘어나는 옷을 입고 오신다면 훨씬 진료하기가 편합니다. 옷 갈아입고 뭐 이런 과정을 좀 생략할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절약될 수도 있고요. 의사도 선뜻 쉽게 또 진료에 임할 진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병원에 간다, 그리고 나는 진찰을 오늘 받고 싶다, 의사의 진찰을 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복장에 조금 신경을 좀 써주는 게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진찰이 사실은 따로 진찰을 한다고 의사가 돈을 더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진료비 안에 진찰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의사가 진료비를 받을 때는 이런 진찰에 대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이런 어떤 검사를 하지 않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화를 나눈다든지 진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많이 안 해줍니다. 그 말은 돈을 많이 안 줍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한 돈 문제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의사가 진찰을 하는 것과 의사가 사진을 찍는 것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사진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의 진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잖아요. 진찰을 하고 사진을 찍는 것이 원칙이고, 진찰을 빼거나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인데, 현실적으로는 어떤가 하면 무시되고 빼먹기가 쉽다는 거죠. 그거는 돈 문제도 있고, 돈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많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서 진찰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제 걱정, 쓸데없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홀히 되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이건 절대로 소홀히 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상업주의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뭐 검사를 많이 한다든지, 뭐 물론 검사를 하는 것을 제가 비난하거나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엑스레이도 찍고 검사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병력 정치나 진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 그것을 의사든 의사가 아니든 또 환자든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가치를 높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한번 바라보고, 아, 내가 진찰을 해보니까 제 생각엔 이런 것 같다라고 말했을 때, 아니 사진도 안 찍고 무슨 성의 없이 이렇게 진료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말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의사가 눈으로 보고 말을 듣고 진찰을 했으면 당연히 그 의사의 소견이라는 것은 사진을 찍은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때로, 아니 많은 경우에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진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진이랑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의사의 그러한 행위라는 것이 진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그 가치는 굉장히 높이 평가된다. 꼭 돈을 더 받아야 된다라는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된다. 그 환자분들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의사도 그러한 것들을 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들어와서 뭐 사진 찍어보러 왔어요 라고 말하면 이제 맥이 딱 풀리는 거죠. 사진을 찍어보러 왔다. 그럼 뭐, 그러니까 의사의 말도 필요 없고 대화도 필요 없고,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말을 시작하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든지 진찰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 느낌이, 그냥 사진 찍어보러 왔어요. 사진이나 한번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보러 왔어요. 그러면 사진을 찍고 괜찮네요. 끝.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의사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뉘앙스로 환자도 그러면 환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환자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와 환자가 협력해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는 의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의사는 환자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당연히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환자도 그런 의사에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찰이라는 부분도, 진찰이 너무 지금 소홀하게 대접받고 있다, 또는 너무 무시되고 있었다. 그래서 의사들도 진찰할 필요가 별로 없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찰할 필요가 없는, 진찰을 왜 해야 되는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찰할 필요가 없는, 왜 이런 것을 하는지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는 이런 경우에 사실 의욕이 상당히 꺾이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의료를 좀 계속해서 노력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고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병력 정치도 충분히 하고, 또 진찰도 제대로 해서 불필요한 검사를 좀 줄이고, 또 불필요한 진료나 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우스운 얘기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만약에 필요하지, 진찰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고 검사를 하는 돈이 50원이라고 한다면 그럼 의사들이 진찰을 훨씬 더 많이 하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검사라는 행위에 수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쉽게 말하면 돈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검사를 적게 하더라도 이 의사가 진찰을 하는 것이 이게 돈이 매겨져야 된다. 쉽게 말하면 지금 진료비는 너무 이제 저수가니까, 이게 이제 그 의사의 머리 안에 들어있는 이 노하우, 이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너무 우리나라는 아직 발달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해야 될까? 조금 아직은 너무 성장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좀 발달이 되어야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달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너무나 쉬운 문제이지만 이런 문제를 좀 강조하고 짚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